관동대국을 했고 이제 오늘은 3위인국하고 송미인국까지는 세트로 나가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3위인국을 내용을 볼 건데, 자, 우리 쭉 넘겨서요. 133페이지 가볼게요. 133페이지. 길이는 길지만 관동대국보다는 훨씬 재밌을 거야. 자, 여기 한번 볼게. 3위인국이라고 나와 있죠. 3위인국은요. 자,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얘는 사민국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민이 이제 임을 상징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지만 한 번만 더 하자. 자, 정철은 관동별국 이제 빼고요. 두 작품만 이제 가지고 볼게요. 사미인국이 있고 송미인국이 있다고 했어. 오늘 이거 두 개 볼 거야. 얘네 둘은요. 자, 사미인국, 송미인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는 임과 임금을 얘기하는 거고, 사라는 말은 이제 사모하다. 애정, 사랑, 사모, 애정. 그러니까 임금을 사랑하는 노래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송미인국은 속은 속편 시리즈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지. 자, 사미인국, 송미인국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는요. 자, 얘들아 오늘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얘네들의 공통점은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를 세워서 빗대는 걸 뭐라고 해요? 6글자. 그렇지, 나와야 돼. 이제 나와야 돼. 충신 연주지사. 귀에 못이 박혀야 돼. 자, 충신 연주지사라고 했어요. 자,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를 설정해서 임에 대한 사랑을 임금에 대한 충성으로 빗댄 거. 자, 그러면 사미인국과 송미인국의 공통점은 알겠는데, 정철은 미리 말하지만 얘는 이제 사대부라고 한다. 사대부 남성이지. 충신 연주지사도 공통점이고 하나만 더 하면 얘네 둘 다 뭐야? 유배가사. 자, 그래서 사미인국, 송미인국. 자, 얘들아 먼저 사미인국은요. 그럼 얘네는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뭐가 있냐? 사미인국은요. 혼자 얘기할 거예요. 독백체. 사미인국은 독백체고요. 송미인국은 뭐예요? 대화체예요. 그래서 시험에 사실 송미인국이 더 많이 나와. 자, 독백체와 대화체인데 대화체는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냐면 감녀와 을려의 대화야. 뭐 요즘에는 여인 1, 여인 2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감녀, 을려라는 용어로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감녀와 을려, 갑과 을이야. 자, 그러면 우리 생각상 갑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작품에서는요. 감녀가 보조인물이고요. 을려가 주인공이에요. 자, 감녀가 보조고 을려가 주인공의 역할을 해요. 독백체는 뭐 혼자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제 다를 게 없고, 그러면 얘네가 대화체에서 이제 을려가 막 썰을 푸는 거야. 자신의 썰을 푸는데 이제 이 독백체에서도 마지막에 자, 범나비를 먼저 쓰고 설명할게요. 범나비라는 거 하나만 쓰고, 얘는 감녀가 구준비가 되라고 하고 을려가 나궐이 되라고 해요. 이게 죽어서 임의 곁에 머물고 싶은 대상 혹은 되라고 하는 대상이 독백체인 사미인국에서는 범나비, 그 다음에 송미인국에서는 구준비와 나궐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거고, 요것도 외우세요. 알겠지? 요거 외워야 돼요. 자, 앞으로 한번 가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이제 너네가 복습할 때, 근데 여기 봐. 충신연주지사에 대해서가 따로 나와.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요. 내용 한번 볼게요. 사미인국이니까 지금 독백체다. 혼자 얘기하는 거야. 이 몸이 자 외워야 돼. 3기다 정도는 외워야 돼. 자, 3기다. 3기실. 자, 여기다 쓸게요. 3기다는 만들다, 태어나다.
한번 모아서 외울 거야. 삼기다, 뭐 괴다, 뭐 녀다, 해다 이런 중세 문법에서 많이 나오는 중세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작품들은 이제 우리가 한번 모아서 볼 거고요. 자, 이 몸이 만들어졌을 때, 태어날 때 얘들아 우리는 뭐야? 나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임을 조차 삼겼다라는 건 쫓다. 그러니까 따라서 태어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 우리는 뭐야? 한생연분이야. 우리의 인연이야. 우리는 태어날 때도 같이 태어난 우리는 인연이에요. 이걸 하늘이 모르겠어? 왜? 인연은 하늘에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하늘이 모르겠냐. 자, 여기에다가 하늘이 모를 여기다가 밑줄 그을게요. 임을 쫓아 태어났으니 밑줄 긋고요. 여기에다 쓸게. 임과 나는 운명이야. 자, 나는요 젊고요. 임은요 나를 여기 나와있지. 자, 괴시다도 표시하세요. 자, 괴시다, 괴다, 사랑하다. 너네 안 되겠어. 여기 테스트 볼 때 괴다랑 지금 방금 삼기다 있지. 지금 몇 개 더 추가될 거야. 자, 얘네는 테스트 볼 거예요. 단어. 자, 사랑하다. 나는 젊고요. 임은 나를 사랑한대. 그러니까 이 마음, 이 사랑을 견주다라는 거는 비교할 거야. 비교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요. 자, 내 평생에 원하건대 한들 예자 하더니 얘들아 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다가 써도 되고 뒤에다가 정리해도 되고. 자, 예자라는 건 여다, 여다는 가다, 삼기다, 괴다, 괴다 사랑하다, 삼기다 만들다 태어나다. 그냥 써버리자. 해다는 생각하다. 자, 앞으로 가서 자, 내가 견줄 때 비교할 곳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평생에 원하건대 한들 예자 하였더니 내 평생의 소원이요. 소원은 내가 원했던 건요. 한들 예자 또 나왔지. 려다 가다 함께 살고자 했더니 그러니까 내다는 살다야. 함께 살고자 했더니 자, 이건 소망이었고요. 늙어서 무슨 일로 외워두고 자, 외로이 존재해요. 이거는 현재야. 이거는 외로이. 이건 현재 처지. 엊그제 님을 모셔 광안전에 올랐더니 광안전이 뭐 달나라에 있는 궁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임금이 계신 곳이라는 게 중요해요. 임금이 계신 곳에 올라갔어. 그랬는데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 자, 하계는 얘들아 밑줄 그으세요. 하계는 인간 세상. 잠깐만. 이거랑 너 저기로 해야 되지. 그거 다 했어? 그럼 내가 지금 이거 써줘야 되니까. 너 언제 가야 돼? 아, 없어? 저 그러면은 걔도 다 한 거야? 그러면은 누나 내가 그 답지를 보내줄 테니까. 아니야. 잠깐만 있어. 잠깐만. 내가 채점해서 줄게. 자, 얘들아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올적의 비스머리가 자 밑줄 헝클어진 지 3년이라. 자, 지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유배당한 지 3년이라는 거야. 지금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진짜로 어떤 여인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얘는 지금 유배가사지. 유배가사가 본질이기 때문에 유배를 당했더래요. 그게 벌써 3년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연지분이 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고의할꼬. 자, 얘들아, 연지분이 뭐냐면 지금의 화장품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품. 그러니까 내가 잘 보일 사람이 없어. 이미 없으니까. 그래서 여성임을 알려주는 소재이면서 이게 있지만은 누구를 위하여 고의할꼬라는 얘기는 이미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미 없으면요, 내가 굳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맺힌 설움, 첩첩이 겹겹이 쌓여 있어. 짓느니 한숨이요. 자, 얘들아, 우리 이렇게 생긴 거 문장 구조 비슷한 걸 대구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짓는 것은 한숨이요. 지나니 떨어지는 것은 눈물이라. 떨어지는 것은 눈물입니다.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은 끝이 없어요. 얘들아, 시름은 걱정이다. 자, 그래서 인생은 한계가 있는데 왜 나의 걱정은 끝이 없냐는 거야.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하는구나. 자, 염량은요, 더위와 추위인데 더위와 추위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월의 순환이야. 듣거니 보거니. 자, 여기서 느낀다라는 거 흐느낄 일이 많기도 하도할샤. 자, 하도할샤 많기도 많구나. 자, 여기다가 하다는 많다예요. 자, 동풍이 건듯 불어. 얘들아, 우리 바람 자체는 원래 계절을 나타내는 게 아닌데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우리 그때 했었던 꽃처럼 봄을 상징해. 창밖에 심은. 얘들아, 매화 나왔네. 자, 매화 얘기해봐. 매화가 상징하는 거 계절 무슨 계절? 봄. 또 그 다음에 매화가 또 뭘 상징한다고 했어? 중요하잖아. 또! 정말 알잖아. 입을 왜 이렇게 꾹? 이 자식아. 얘가 봄이라고 했는데 가을이라고 하는 거. 어머, 이놈 봐. 얘들 알잖아. 우준아 알잖아. 아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아는데 왜 말을 안 해? 또 쑥스러워. 교현이 알지? 알잖아. 어머, 얘는 모르면 이거 진짜 큰일 나는데. 우리 지금 이거를 영상으로 볼 지은이가 얼마나 비웃고 있겠냐고. 얘들아, 써. 지조절개충. 자, 그러면 봐. 적설, 이건 알잖아. 눈이잖아, 눈. 적은 쌓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봄바람이 건듯 불어 눈을 헤쳐내니. 우선 여기다 괄호로 묶고요. 자, 이거는 단순히 계절이 아니라 계절의 변화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창밖에 심은 매화가 드디어 이제 봄이 됐으니까 폈대요. 얘도 봄이라는 거랑 이제 지조절개충이 같이 가는 거. 가뜩이나 냉담하다라는 건 차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랬는데 차가운데 뭐가 그윽해요? 향기가 그윽해요. 암향이라는 말은 이제 그윽한 향기, 즉 임에 대한 충성심, 향기가 그윽하다. 뭐에? 매화의 향기가. 황혼에 달이 떴어요. 우리 해만 임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여기다가 표시하고 임금이라고 한 다음에 원래 보통 해와 달,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일월도 마찬가지지. 다 임을 상징해요. 백엔마태 비치니 넘어가. 흐느끼는 듯. 여기서 흐느끼는이야.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나오잖아. 매화 동그라미. 자, 매화는 지조절개충을 상징하니까 정철이 굳이 매화를 갖다 쓴 거예요. 화자의 정성과 사랑인데 왜?
매화를 꺾어내서 이미 계신데 보내고 싶다고 했으니까 화자의 정성과 사랑인 거지. 이미 얘들아 여기서 너를 보고래. 자 여기에 너가 매화인 건 알지만 하나 더 의인법이죠. 이미 너를 보고 어떻다 여기실까. 꽃지고 새임난이. 자 여기도 괄호로 묶어볼게요. 꽃지고 새임난이 녹음이 깔렸는데 얘들아 꽃이 지고 그러니까 아까 봄이 됐잖아. 봄이 됐는데 이번에는 뭐가 와? 녹음이야. 녹음은 그늘이야. 그늘. 나무가 만들어주는 그늘이라서 얘는 여름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얘도 뭐가 돼? 계절의 변화지. 자 계절이 변화했어. 나위가 적막하고 얘들아 왜 나위가 휘장이 적막하고 수막이 장막이 비어있겠어. 외로움이지. 외로움을 얘기하는 거죠. 비어있다.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가뜩이나 자 뭐래? 가뜩이나 실은 많은데 자 걱정이 많다고. 가뜩이나 내가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왜 이렇게 날이 길어 보여? 이제 심리적으로 진짜 날이 긴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지금 이제 임과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한금을 베어놓고 오색선을 풀어내어 금잘은 금으로 만든 자야. 자, 그럼 잘 생각해봐. 비단을 베어서 5색깔, 5가지 색깔 실을 풀어낸 다음에 금으로 만든 자로 재단을 해서 뭐를 지을 거야? 임의 옷을 지을 거야. 이렇게 좋은 재료들로 만든 임의 옷이니까 화자의 정성과 사랑 동그라미 2가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자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누가 만들었냐면 내가 만들었잖아. 지어낸 거. 근데 지금 스스로 뭐라 그래? 아 이거 진짜 누가 만든 건지 수품이라고 했는데요. 수품은요 솜씨 얘기하는 거고요. 제도라는 건 기술이야.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솜씨도 대단하고 기술도 갖추었구나. 자화자찬이지. 대단하구나. 산호수 지게 위에 자 백옥함에 담아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를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자 얘들아 산에다가 세모 한번 해볼게요. 산인지 구름인지 세모. 머흐도 머흘시고 라는 말은 험하기도 험하구나. 험하기도 험하구나.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 유배당한 정철의 입장에선 간신을 상징하는 거지. 천리말리기를 누가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가거든 열어두고 나인가 반겨주실까. 하룻밤 서리김에 기러기 울어낼제. 자 얘들아 우리 기러기는 아니고요. 서리에다 네모하시고요. 서리가 뭘 상징하냐면 이제 가을을 상징해. 서리가 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자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옮겼어요. 그리고 기러기 동그라미 하시고요. 기러기가 얘들아 울면서 간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내가 울고 싶으니까 감정이입 대상이야. 감정이입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위로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거둔 말이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배니 임이신가 아니신가. 자 아까 내가 달도 임금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반짝이는 건 다 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달, 별 둘 다 임금을 상징해요. 임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을 자 얘들아 청광은 푸른 빛이야. 푸른 빛을 쥐어내요. 봉황로에 붙이고서 자 일단 읽어볼게. 누가 위에 걸어두고 온 세상을 다 비춘다라고 했으니까 청광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어서 밝게 만들어주고 싶다 라고 하니까 화자의 정성과 사랑 동그라미 3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귀에 걸어두고 팔황을 다 비춰. 팔황이란 단어 좀 알아둡시다. 팔황은 온 세상을 다 비춰서. 자, 우리 밑줄 긋고 별표할 거예요. 자, 심산궁곡에다 밑줄 긋고 별표할게요. 이 단어는 다른 고전 시가에서도 많이 나올 거야. 우선 심산궁곡의 현대어풀이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깊은 산골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깊고 여기 깊은 산의 궁벽한 골짜기라서 이제 소외된 공간을 상징해요. 소외된 공간. 소외된 공간을 상징하다 보니 이 공간에서 누가 사는 거야? 자, 여기 사람으로 따지면 어렵게 사는 백성과 화자가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지. 이걸 얘기합니다. 이것을 얘들아 점낙같이라는 말은 대낙같이. 대낙같이가 뭐야? 그러니까 밝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밝게 만들어주세요. 건곤이 폐색하여. 자, 이번에는 얘들아 뭐가 됐어요? 겨울. 자, 백설 네모하시고요. 백설은 이제 겨울 상징하는 거지. 자, 이래서요 겨울이 돼버렸어요. 겨울이 돼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날새는 나는 새, 날아다니는 새도 어떻대요? 다 끊어져 있어.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자, 그래서요 소상난반에도 추움이 이러한데 옥루구처. 자, 여기가 이거야. 한겨울이야. 한겨울에 여기 소상난반이 뭐야? 남쪽이야.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임금이 계시는 곳은 꼭대기란 말이지. 그곳은 일러 무엇하리라는 얘기는 얼마나 더 추울까라는 얘기죠. 얼마나 더 춥겠어, 이미 계신 곳은. 자, 그러니 추운 임에게 뭘 보내주고 싶어? 양춘. 따뜻함을 보내주고 싶어. 자, 화자의 정성과 사랑, 동그라미 4. 이것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부천에여 임계신대 쏘이고저 모천 비치네를 옥루에 올리고저. 자, 홍상이라는 건요 붉은 치마예요. 붉은 치마니까 화자가 여성임을 알려주는 소재, 동그라미 2지. 그래서 홍상을 여미고 취수 비치색 소매를 반만 걷어서 일모수듀 해가 저물 무렵 긴 대나무에 의지하여. 아까 우리 미리 썼죠? 해다는 생각하다야. 그래서 햄이라는 명사형이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거지. 하도 알샤 많기도 많구나. 짧은 해 빨리 지어 긴 밤을 고쳐 앉아. 넘겨서 청등거른 곁에 악기를 놓아두고 꿈에서나 임을 버려 턱 받치고 기대어 있으니. 앙금은 원래 원앙새는 부부를 상징하는 거지. 근데 부부를 상징하는 게 왜 차가워? 나 혼자 있으니까, 부부가 아니니까. 이 밤은 언제 셀고. 하루도 12때 굳이 얘들아 12때 30날이라고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한 건요. 자, 여기 쉼표하거나만 쓸게. 구체적 수치를 보여준 거야. 이건 모름이의 화자의 씨름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지. 잠깐 사이라도 생각을 말자. 이 실은 입자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뼛속까지 끼어 있대요. 그래서 자, 별표 편작에다 밑줄 긋고 별표 엄청 많이 나와요. 편작은 진짜 많이 나와요. 편작 뭐 이제 세트 있어. 뭐 약수 이런 거 있거든. 근데 편작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어떤 의사가 와도 못 고쳐 라고 해서 그 대명사인 거야. 중국에 엄청나게 유명한 의사인 거야. 이 사람이 와도 못 고쳐라는 건 이 세상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비유예요.
뭐래? 편적이 10명이 와봐라. 이 병을 어찌하냐? 라는 얘기는 절대 내 병은 고쳐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어와 내 병이야. 누구의 탓? 임의 탓이로다. 차라리 자 시다라는 말 여기 나와있죠. 죽어서야. 죽어서 내가 아까 말한 범납이 나왔죠. 내가 죽어서 뭐가 되겠대요? 범납이가 될 거래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되는 거니까 화자의 분신이지.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족족 앉아 다니다가 향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자 그러니까 뭐 하겠대? 흔적을 남기고 싶대. 어떻게? 향기를 묻혀서 향기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옮아버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충성심이죠. 상관없어요. 임이야 나인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임을 쫓을 거예요. 임 1편 단심까지. 자, 됐으면 넘어가서 우리 송민곡도 한번 볼게요. 송민곡은요, 141페이지. 자, 이제 뭐 성민곡, 사민곡 묶어서 설명은 앞에서 했으니까 얘는 여기 한번 바로 볼게. 송민곡은 밑에 나와있죠. 속편이에요. 속편. 있다 계승하다야. 송민곡은 아름다운 사람을 생각하는 노래의 속편입니다. 갈래는요 양반가사, 서정가사인데 우리 여기다가 이제 유배가사 하나만 더 쓸 수 있지. 양반가사고요, 서정가사고요, 유배가사예요. 자, 그리고 나왔어요. 서정적이고 뭐래요? 충신 연주지사 별표 이제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충신 연주지사. 충성심을 노래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제는 그래서 애정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 연군의 정이라는 건 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애정이 아니라 연군의 정이라고 하는 건 충신 연주지사이기 때문에 주제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화자의 정서와 태도, 임을 향한 일편단심을 여성의 애절한 어조를 통해 하소연했습니다. 삼위인곡과 더불어서 가사문학의 절정이고, 자, 여기 밑줄 그을게요. 우리말, 세련된 우리말 구사로 가사문학 중 문학성이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가 돼요. 우리말이 많이 쓰였을 거야. 자, 밑에 보다시피 삼위인곡의 속편이라고 나와있고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자 밑줄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보면 삼위인곡과는 다르게 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밑줄이 나타나고, 뛰어난 우리말 구사와 세련된 표현으로 가사문학 중 문학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자, 얘도 길이는 별로 안 길어요. 자, 앞으로 가서 139페이지로 가봐. 잠깐만 얘들아. 민아, 이거 저거 같이 넣고 나온 거거든. 이거 너 지금 독서하는 거지? 내가 일단 설명해 줄 테니까 저거 가지고 오다가 써봐. 자, 지금부터 뭘 체크해야 되냐면 얘는 이제 대화체이기 때문에 순서도 체크하셔야 돼요. 자, 괄호로 묶어볼게. 저기 가는 저각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천상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문 날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까지 괄호. 여기 이제 감녀 나왔지? 자, 우리 여기다가 감녀라고 쓰고요. 감녀는 아까 뭐 한다고? 보조야 보조. 자, 얘들아, 보조인데 감녀가 저 각시라고 했으니까 이 저 각시는 을려 얘기하는 걸 거고, 을려가 중심 인물이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천상의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자, 천상 백옥경은 이제 임금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 한양 경복궁이라고 나와있지? 임금이 계신 곳. 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가 다 저문 날 누구를 보러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을려가 좀 말이 많은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옳다구나, 잘 됐어. 자, 너로구나. 자, 여기서부터 괄호 열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보여줄게. 자, 지금부터 을려가 얘기하는 너는 누구겠어? 여기서는 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지. 여기도 저각시, 여기도 너, 여기는 내.
기억, 니은, 디귿 해놓고 칭하는 바가 다른 거를 골라라 라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너는 감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는 누구야? 을려.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자, 얘는요, 지금은 얼굴을 앞면을 뜻하는데 이제 이 당시에는 몸 전체를 의미하는 말이었어. 자, 내 몸을 보고 내 행동을 봐봐. 임 괴다 또 나오지. 임에 사랑을 받음직했지. 그래서 어쩐지 임도 나를 보시고 너로다 여긴다라는 건 내 운명의 짝이 너로구나 라고 이미 분명히 플러팅을 했대. 그래서 나도 임을 믿어가지고 딴 생각 전혀 없이 뭘 떨기 시작해서. 근데 얘도 좀 오바를 했어. 밑줄 아양과 교태 밑줄. 이걸 내가 너무 부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는데 여자가 좀 너무 과했지. 막 애교를 막 부렸나 봐.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 을려가 생각하는 이별의 원인이야. 좀 내가 그걸 심하게 한 거야. 그래서 반기시던 얼굴빛이 뭐 얼마나 했길래 반기시던 얼굴빛이 옛날과 달라졌어. 애정이 식어버렸대.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해다 또 나왔죠. 일어나 생각하니 내 몸에 지은 죄. 자, 밑줄 그어볼게요. 내 몸에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어. 얘들아, 우리 여기 여기 매는 산이라고 하나만 더 쓰자. 뒤에 매가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매는 산이고 내가 지은 죄가 산같이 쌓여있어 자책이지. 내 잘못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 밑줄 긋고요. 우리 하늘의 탓도 안 할 거고요. 다른 사람의 탓도 안 해요. 자, 동훈아 이거 써야 돼. 수원수구. 사자성어 외워. 그러니까 다 시험에 나와. 자책, 매가 의미하는 건 산, 이건 수원수구. 이거는 요 동네 고등학교는 선민국 다 해요. 다 해. 다 하는데 태릉고가 이거 한번 내가지고 애들 한번 뒤집어 놨었고, 이제 나머지 이 사자성어는 원래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나오고. 자, 수원수구. 서러워 풀텨 해니 또 생각하니 누구의 탓이야? 뭐야, 아까까지는 다른 사람 탓 아니고 내 잘못이라며. 그러니 갑자기 뭐래? 조물주의 탓이야. 그럼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 자, 동훈아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어. 자, 이제 송국고에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자, 이제 이 화자가 을려가 조물주 개인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애들이 조물주 탓이라며 하고 이걸 또 이제 맞다고 고르는 거지. 그러면 다 틀린다고. 조물주가 뭐야? 신이야, 신. 그치? 조물주는 신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 하늘 탓도 아니고 사람 탓도 아니고 내 탓이야 라고 하다가 조물주 개인을 탓한 게 아니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화살표 빼고 쓸게. 운명을 탓하는 거야. 조물주는 개인이라고 묶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이야, 신. 그러니까 운명을 탓하는 거야. 내가 서러워서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건 운명 때문이래. 까지 괄호로 묶을게요. 여기까지 하면 여기는 이제 을려가 이야기한 거야. 자, 글란 생각 마오 괄호로 묶을게요. 이게 감녀예요. 감녀가 이제 위로를 한 번 더 해줘.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래. 그랬더니 또 을려가 이만치나 얘기해. 맺힌 일이 있어서 그래. 내가 이제 임을 좀 모셔봐서 아는데 물 같은 얼굴. 얘들아, 물은 물이야, 물. 그래서 물 같은 얼굴이라는 건 이제 연약함이야. 임은 연약하시고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 춘환고열 이른봄의 추위와 여름철의 무더위는 어찌 지내시고 추일동천 가을과 겨울의 날씨는 누가 모셨을까. 죽조반 조석 매. 아까 내가 매가 다른 뜻으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수라 진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 좋겠지. 애들한테 여기에 매도 산이에요 하고 쓰면 이제 니네는 큰일 나는 거야. 산가치가 아니라 진지. 진지를 예전과 같이 셰신한가 라는 말은 잡수실까. 기나긴 밤에 잠은 어찌 주무실까. 지금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야. 자, 넘겨서요. 임다희. 다희라는 말은요 이제 보조사예요. 그래서 방향을 나타내는 보조사야. 그래서 이미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든 아무려나 어떻게든 알려고 하니 했으나 오늘도 거의로다 밑줄. 오늘도 다 지나버렸어요. 실패야. 임의 소식을 내가 알고 싶었는데 오늘은 실패해버렸어.
내일이나 사람올까. 자, 또 시험 문제, 이것도 내신 문제 나온 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내일이나 사람올까 해서 내일이나 올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 이 문장을 통해서 화자는 임을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이제 시험 문제에 냈어. 근데 잘 보면 앞뒤 문맥이 뭐야? 임의 소식을 알려고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여기서 사람은 얘들아 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임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임이 아니야. 임 말고 임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란 말인고. 자, 밑줄 방황하는 거죠. 아, 이제 미치겠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에 올라가니. 자, 이제 내가 어디로 가보냐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매 산에 올라가서 임의 소식을 알아보려고 했어. 이제 내가 올라갔어. 화자의 그 소망 성취를 위한 공간이야. 그랬는데 얘들아, 산에 올라가서, 니네가 남산 올라갔어. 남산에 올라가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집이 어디 있나 라고 찾아보려고 했어. 근데 뭐가 가렸어? 구름과 안개가 가렸어. 3인곡이랑 똑같아요. 얘는 뭐야? 간신, 장애물이야. 이 자식들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또. 무슨 일인가? 산천이 이렇게 어두우니. 아까 내가 해와 달은 임금을 상징한다고 했죠. 임을 어찌 보며 지척이라는 건요, 가까운 것도 모르니 천리 먼 것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당연히 모르지. 자, 실패했어. 자, 매는 실패해서요. 자, 이번엔 어디로 갈 거예요? 물가로 갈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2.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하니. 이 자식들 바람이랑 물결이 이번엔 또 망정이야. 장애물 간신. 얘네가 어떻게 된 일인가.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가. 얘들아, 빈배에다 밑줄 긋고 반벽청등에다 미리 밑줄 긋게. 빈배랑 반벽청등. 자, 봐봐. 배면 배지. 굳이 뭐래? 비어있는 배래. 반벽청등은 뭐냐면 요렇게 하얀 벽에 한가운데에 청등 하나 덜렁 걸린 걸 여기가 반벽청등이라고 해. 뭐 어때 보여? 외로워 보여. 덩그러니 놓여있어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의 처지와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감정이입 대상이라고 해도 되나? 여기서는 근데 감정을 이입한, 뭐 빈배가 울었다 뭐 이런 말이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빈배가 걸렸느니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애를 굽어보니 임 계신 곳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초가집 찬자리에 한밤중이 돌아오니. 반벽청등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했지. 얘가 누구를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헤매며 방황하니. 잠깐 새야 하루 종일 이러고 싸돌아다니니 얘가 어때? 기운이 다 해버린 거야. 그래서 풋잠을 잠깐 드니. 우리 옛날 사람들 이거 너무 좋아하지. 꿈에서 또 이제 임을 만나요. 임과 만날 수 있게 하는 매개체. 옷 같은 얼굴이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대. 마음에 맺힌 말씀 슬카장 실컷 삽좌 아뢰고자 말하고자 하니. 잠깐만. 실컷 아뢰고자 말하고자 하니. 눈물이 발아나니 주룩주룩 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막 끄끄거리느라고 지금 말을 못해. 정을 못 다하여 목조차 매었는데. 오견되는 방정맞은이야. 방정맞은. 개성에다가 세모하시고요. 개성은 자 봐봐. 꿈에서나 겨우겨우 입을 만났는데 누가? 닭이 울고 난린 거야. 자, 닭이 우니까 얘 때문에 잠이 깨버렸지. 그래서 우린 얘를 뭐라고 해? 장애물이라고 해. 그런데 여기 나와 있죠. 간신으로는 해석하지 않아요. 앞에 있었던 바람, 물결, 안개 얘네는 간신으로 해석을 했는데 얘 지금 개성은 간신으로 해석을 하지 않아요. 어와 허사로다 허무하다. 이 님이 어디에 갔는고. 잠결이에요. 여기서 결은 잠결에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우리 이 당시에는 이제 불쌍한이지, 어여쁜 그림자가 날 쫓을 뿐이로다. 차라리, 또 나오네요. 차라리 죽어서. 차라리 죽어서. 자, 얘들아, 이번에는 뭐가 되겠대? 나궐이나 되겠대. 근데 이 나궐은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을려가 되고 싶은 거야. 을려가 되고 싶은 거야. 나궐이나 되어서 임계신 창안에 번듯하게 비치고 싶어요. 자, 그럼 봐봐. 나궐은 달이 지는 거거든. 달빛은 내 몸에 와서 꽂히는 거야? 은은하게 비추는 거야? 은은하게 비추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 은은하게 스며드는 거야. 소극적 사랑, 소극적 애정관을 얘기해요. 그랬는데, 자, 여기까지 괄호 닫고 여기는 이제 을려가 이야기한 거고, 마지막 각시님 달은 됐고요. 구준비나 되세요 라는 건 이제 감녀가 이야기를 하는데, 감녀는 뭐를 추천하냐면 구준비가 되래요. 이거는 감녀의 추천이지. 감녀의 추천은 뭐가 되는 거야? 비는 애들아 딱딱 내리꽂히고 젖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극적 사랑을 얘기해. 까지. 삼인고, 송미인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쉬었다가 자, 그 다음에요. 자, 국화. 얘는요, 발음 알려줄게요. 국화야. 얘는 국물이야. 그러면 달라진 거를 봤더니 기역하고 히읗이 합쳐져서 키읔이 됐어. 얘는 축약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기역이 미음을 만나 이응이 됐어. 비음하지. 그러니까 교체에 당하죠. 이는요, 지로 발음이 날 거고요. 아드님은요, 아드님으로 발음은 돼. 근데 얘는 원래 뭐야? 아들 플러스 님이지. 그러면 얘는 디귿과 이가 만나 지읒이 된 구개음화가 되는 거고, 구개음화는 뭐야? 교체야. 리을이 탈락했어. 얘는 리을 탈락. 그 다음 협력은요, 협력이에요. 이피다야. 자, 비읍이, 근데 비읍이 미음이 돼서 니네가 음절 끝소리 규칙이요 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비읍은 가느다란 물방울에 이미 비읍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써야 돼. 비읍이 미음이 됐고 리을이 니은이 됐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일어난 게 아니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현상 중에 미음이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었어? 이응, 니은, 미음의 결과물 비음화밖에 없었지. 근데 비음화의 조건이 기역, 디귿, 비읍이 리을을 만나는 거였어?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을 만나면 바뀌는 거였잖아. 그러면 뭐가 먼저 일어나야 돼? 협력이, 그러니까 이걸로 니네가 추측을 해야 된다. 협력이 뭐가 돼야 돼요? 아, 왜 이렇게 안 써져? 협력이 먼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비음화의 조건이 맞춰지는 거예요. 리을이 니은이 되는 건 리을의 비음화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비읍이 니은을 만나서 미음으로 바뀌는 협력, 비음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이 연습을 하는 거야. 의문 변동 현상 문제는 이렇게 나와. 너네가 이거를 가지고 추측을 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피더를 봤더니 비읍하고 히읗이 합쳐져서 피읍이 된 축약.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열심히 쓰고 니네 진짜 니네 입으로 나와야 된다. 니네 입으로.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다른 애들 밑바닥 깔아주러 가는 거 아니잖아 니네. 1학년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4등급 5등급 찍으면 얘들아 솔직히 사기가 꺾여. 니네가 앞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어쨌든 1등급 2등급 받을 생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클리닉까지 했는데 이걸 대답을 못하면 어떡해. 자, 18번은 그렇게 푸니까 유음아랑 구개음아 일어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21번이요. 의문의 축약 형태를 잘못 정리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21번의 답은 5번이에요. 말각해라고 했는데 이제 눈에 보여야 돼, 얘들아. 축약은 기본적으로 야, 눈치가 있으면 우리가 축약이라고 했던 건 자음 축약은 뭐 얘기했던? 얘 지금 모음 아니고 자음이잖아. 자음 축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했어? 니네 손으로 거센 소리라고 써놓고서는 거센 소리 되게 어떻게 일어나? 기역, 디귿, 비읍 같은 애들이 히읗을 만나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1, 2, 3, 4번은 히읗이 들어가 있잖아. 근데 5번만 무슨 갑자기 리을 기역이 만나서 키읔이 돼. 말이 안 되지.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4번이요. 다음 중 또 축약이에요.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24번에 3번이에요. 이놈. 이게 축약이야? 탈락이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근데 이 문제도 의미가 없지는 않아. 지금 우리 봐봐. 히읗과 관련된 음운 변동 현상 그럼 2개 본 거야. 뭐 봤어? 사실 3개지만 우선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방금 거센 소리 되기 얘기했지. 거센 소리 되기도 축약인데 얘는 히읗을 만나서 바뀌는 거였고 지금 방금 노아 같은 경우는 뭐야? 히읗은 탈락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히읗이라는 자음이 축약이랑도 관련이 되고 탈락이랑도 관련이 돼요. 자, 그럼 됐죠? 거센 소리 되기 축약, 그 다음에 탈락까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25번에서 32번 중에 질문할 거. 7번, 30번. 그럼 너네 지금 26번 다 맞춘 거지? 자, 26번. 의문의 탈락이 일어난 것은? 이라고 했어. 자, 26번에. 자, 얘들아. 동그라미 4번. 예뻤다. 답이 예뻤다야. 예뻤다 탈락 어디서 일어나? 맞췄잖아. 찍었어? 니네 오늘 집 안 가려고 이러는 거야. 어머? 예뻤다. 동훈이 맞췄어? 야! 근데 왜 말을 안 해? 예뻤다. 자, 얘들아. 우리 예뻐다라고 그래. 예뻐다라고 해. 예쁘다라고 해. 너는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예쁘다라고 해. 예뻐다라고 해. 예뻐다라고 하면 차요. 그치? 자, 예쁘다지. 예쁘다. 그럼 예쁘에다가 어시 더해진 거야. 그럼 뭐가 탈락해? 의가 없어진 거잖아. 니네가 기본형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기본형을 생각하면 예뻐다가 아니라 예쁘다야. 예쁘다. 그러니까 의 탈락이 일어나서 4번이 탈락인 거고, 그러면 1번, 2번, 3번, 5번은 지금 탈락이 안 일어났대. 자, 붙이다. 자, 얘는 뭐야? 붙인다라고 발음이 되지. 자, 얘 뭐 일어났어요? 축약이야, 구개음아야? 티읕이 이를 만나 치읓이 됐어. 얘는 구개음아야. 이 얘기는 뭐냐면 축약이 아니라 구개음아는 뭐에 들어가? 교체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교체가 일어났다, 축약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구개음아 교체가 일어난 거고, 얘는 왜 탈락이 아니야? 이랑 어가 만나서 여 하나가 됐는데 얘는 왜 탈락이 아니야? 뭐야? 얘는 얘랑 똑같아.
남기었다 보아라. 얘를 남겼다 봐라라고 했어. 봤더니 자 이랑 어가 만나서 여가 된 거고 얘는 오랑 아가 만나서 와가 된 거야. 나머지 달라진 건 없으니까 볼 필요가 없어. 그러면 얘도 두 개가 하나가 됐는데 왜 탈락이 아니냐고. 여기 얘네 둘은 뭐야? 이중모음이지. 그러니까 이 속에는 단모음 이와 어가 숨겨져 있고 단모음 오와 아의 성격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야? 축약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세 번째 급하다도 얘는 뭐가 돼요? 비읍이 히읗을 만났네요. 그래서 피읍이 됐어요. 얘도 축약, 자음 축약이지. 됐죠? 지금 계속 하면서 니네 머릿속에서 지금 연습돼야 돼. 자, 그러면 27번을 보면요. 다음 중 의문에 탈락이 일어난 것끼리 묶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27번에 동그라미 3번이야. 자, 얘들아, 따님. 내가 말해버렸네. 따님은 딸님이고 소나무는 솔 플러스 나무지. 그러니까 리을 탈락. (5번) 해봐. 5번 할 수 있어. 5번 해봐. 해돋이. 얘는 얘들아 예시를 우리 얼마나 많이 봤니? 해돋이는 해돋이가 되고 막히다는 막히다가 돼. 자, 해돋이가 해돋이가 돼. 교현아 이거 뭐야? 해돋이가 해돋이가 돼. 디귿이 이를 만나서 지읒이 됐어. 이거 뭐야? 그렇지, 구개음아. 교체. 오늘은 선생님이 그래. 내가 할게. 다음에 할 때 너네 시킬 때 너네 대답 못하면 알아서 해줬잖아. 자, 막히다는 기억이 히읗을 만나서 키읔이 됐어. 이거는 자음 축약. 뭐 거센 소리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축약. 마소는 말소였어. 리을 탈락 맞아요. 근데 얘는 코야. 그러니까 히읗이 기억이 돼서 키읔이 된 축약. 그려 남겨 봐라 띠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그리어 남기어 보아라 뜨이다. 얘네는 전부 다 뭐야? 축약이지. 모음 축약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이 3번이었고 30번은요.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이 바르게 된 것은 이라고 했어. 30번에 2번이요. 솜니불은 맞아요. 솜 플러스 이불 합성어야. 합성어의 경우에 자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할 때 이응 자리가 니은이 되는 건 니은 첨가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색연필은요. 요렇게 쓰시면 너네 색연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 색연필이지. 색연필. 식용유라고 안 하지. 식용유. 한여름이 아니라 한여름. 집안일이 아니라 집안일. 또 애들 중에 우기는 애들 있어. 나중에 중간고사 보고 하면 선생님한테 자기는 진짜 색연필이라고 얘기를 한다. 뭐 우기는 애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래서 원 먹고 다니는 남자였는데 걔는 진짜 좀 너무한 게 깍두기를 틀린 거야. 그때 시험 범위가 한글 맞춤법이었거든. 근데 이제 깍두기잖아. 근데 얘가 깍두기
K가 맞다고 이제 이거를 체크해서 틀린 거지. 그러면서 자긴 진짜 지금까지 17년 인생을 살면서 깍두기로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자기가 갔던 국밥집은 다 깍두기라고 쓰여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학교에 컴플레인을 걸겠대. 그래서 내가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그러다 찍혀가지고 수행평가도 깎인다. 그랬더니 걔가 좀 근데 좀 이상했어. 진짜 4차원이었어. 4차원 남자였는데 자기 진짜 너무 억울하대. 자기 진짜 깍두기라고 알았다고. 자기가 지금 뭐 지금부터 알아오겠대.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가서 컴플레인을 걸어오겠다는 거야. 걸긴 개뿔 가가지고서는 선생님한테 오지게 욕먹고 와가지고서는 찍히고 난리가 났는데 어줍지 않은 걸로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생님한테 까불면 안 돼요. 선생님이 이제 수행평가를 하시잖아. 그래가지고 걔가 한번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엉망이 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우기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자, 색연필이야. 그리고 웬만하면 얘네는 진짜 많이 나오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눈에 익혀. 내가 이렇게 발음을 안 할지라도 아나운서들은 이렇게 발음해.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야 돼.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기 숙제 여 페이지 안 풀었지. 164페이지 안 푼 사람도 있는데 몰라. 다 풀을 거야. 자, 1번에 3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1번, 5번에 5번, 6번에 4, 7번에 4, 8번은 얘들아 그냥 발음을 쉽게 하려고 혹은 뭐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9번에 1, 10번에 3, 11번에 1, 12번에 4, 13번에 3, 14번에 2, 15번에 4, 16번에 얘는 난, 나, 치 라고 해야 되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뭐 자음동화 혹은 비음화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구개음화 17번에 4, 18번에 2, 19번에 3, 20번에 5, 21번에 2, 22번에 5, 23번은 지읒이 이모음과 가까우니까 라고 하면 돼요. 뭐 쉽게 발음하려고 또 마찬가지지. 24번에 5, 25번에 1, 25번에 잠깐 우리 여기까지만 일단 다 불러볼게. 너네 지금 오늘 아마 문제풀이밖에 못할 것 같거든. 그래서 천천히 문제풀이를 해도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야. 자, 1번부터 8번 중에 질문할 거 6번, 7번. 자, 6번. 다음 밑줄침 단어의 발음을 바르게 적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6번에 동그라미 4번인데요. 자, 옷 아래. 이거는 맞아요. 맞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거 해봐. 옷 아래가 됐어. 이거 무슨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났어? 달라진 걸 찾았더니 시옷이 디귿이 됐어. 이거 뭐야? 우준아 뭐야? 시영아 뭐야? 알잖아. 진짜 니네 음절 끝소리겠지. 음절 끝. 우리 어떡하냐 3월에 애들아. 선생님 너무 무서워서 그런다. 공부를 우리는 이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를 안 한다고 니네는. 연애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자 봐봐. 음절 끝소리 규칙. 자 근데 얘들아 얘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어적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바르게 적은 것인데 얘는 바르지 않단 말이지. 자 얘는 빛이라고 해줘야 되죠. 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서 빛이라고 해줘야 되고 자 나슬이지. 나슬이 아니라 나슬. 그리고 3번은 빛없이 얘는 비덥시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엌클이 돼야 되지. 부엌클.
자, 그래서 6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7번 가볼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나는 발음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7번에 동그라미 4번이야. 꽃으로지 얘들아. 왜냐면 봐봐. 꽃 플러스 으로인데 으로가 형식 형태소잖아. 형식 형태소니까 형식 형태소는 바로 이어적기 일어난다고 했지? 그러니까 얘는 꽃으로가 아니라 꽃으로 라고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9번에서 16번 중에 12번. 자, 이렇게 말로 그러니까 말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보기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을, 자, 이거야. 여기 봐. 내신 필수라고 나와 있잖아.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보기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거 너무 쉽다, 근데. 실 나가는데, 자, 니은이 리을을 만나 리을이 됐어. 유음아. 중에서 교체. 그러니까 봐봐. 왜 교체까지 가야 되냐면, 1번. 두 음운이 만나 한 음운이 사라지는 건 탈락. 두 음운이 만나 한 음운으로 줄어드는 건 축약. 그러니까 교체니까 탈락 축약을 없애야지. 얘는 이제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음, 니은이 이를 만나서 리을이 된 게 아니지. 니은이 리을을 만나서 리을로 발음되는 거죠. 그럼 3번도 틀렸어. 4번 자음과 자음이 서로 만나 영향을 주고받는 것. 자음동화잖아. 자음동화에는 비음화, 유음화가 들어간다고 했지. 그러니까 4번이 맞는 거고. 5번 음절의 끝소리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외에 자음이 와서 이거 뭐야? 음절 끝소리 규칙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번도 잘못된 거. 자, 됐지?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요. 17에서 23번 중에 19번? 22번. 자, 19번. 자, 여기부터 보자.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것은? 이라고 했어요. 19번에 3번. 음운의 변동, 이 말을 근데 좀 애들이 많이 헷갈려요. 이 음운의 변동이 표기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는 발음이 나는 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예를 들어 이거지. 이거를 발음하면 붙이고 라고 얘기를 하고 구개음화가 일어난 거잖아. 근데 그러면은 이 말대로 되려면 붙이고라고 써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지. 그래서 반영되어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고, 두 개의 음운이 만나서 하나로 줄어드는 건 뭐야? 축약이죠. 줄어드는 것과 사라지는 건 달라요. 사라지는 건 탈락이고 줄어드는 건 축약이야.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모래바람이 앞을, 자, 가리어가 더해져서 가려가 됐고, 봤더니 얘는 이랑 어가 만나서 줄어드는 축약도 맞고, 가려 자체로 표기를 하니까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은 박하사탕이야. 그러니까 얘도 축약은 일어났으나 이대로 쓰지를 않지. 그러니까 얘는 표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거라서 2번은 답이 안 되는 거고, 예뻐는 예쁘어라서 얘는 탈락이죠. 집합은 축약이죠. 그러나 예쁘어도 자, 집합은 표기에 반영이 안 되죠. 안 되니까 3번이 적절한 거. 자, 그 다음에 자, 22번. 다음 단어를 표기할 때 축약이 일어나는 과정을 잘못 설명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22번에 동그라미 자, 22번에 몇 번이야? 5번. 자, 5번을 보자. 되었다는 애들아, 됐다. I로 돼야 돼.
그래서 잘못된 건 5번. 나머진 맞아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50분이거든? 얘들아, 우리 이만치 했으니까 여기까지 제대로 풀어. 알겠지? 여기 24번부터 이때 우리 24번부터 42번 할 때까지는 다음 주에는 문제풀이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물어볼 거니까 토요일이지. 토요일이면 화수목금 얼마나 시간 많니? 하나하나 다 하세요. 자, 예를 들어 25번에 잘못 파악한 건데 옳게 파악한 거는 뭐 그대로 냅두고 잘못 파악된 거는 너네가 고쳐야 돼. 알겠지?